자,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주식 보유분에 대한 상속세가 역대 최대치인 11조 원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한남동 자택과 또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 소유분도 상당한 만큼 최종 상속세 규모는 더 커지겠죠. 자, 과연 삼성 일가가 이 상속세를 어떻게 낼 것인지 예상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애플이 2024년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완성차 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시장 1위 테슬라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시장의 현황부터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 11조 원대로 확정이 됐는데 별세 당시보다 4천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예, 지금 이 재벌 총수나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이 사망을 하면 사망한 그 달의 마지막 날에부터 6개월 후,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는 10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4월 30일이 세금을 자진 신고하는 만기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세금이 확정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조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예. 주식분에 대해서 평가가 일단 한번 나온 거예요. 주식은 그 고인이 사망하기 전 2개월, 또 사망한 후 2개월, 그래서 합해서 4개월 시가 평균치를 구합니다. 예. 그 평균치에 최고 세율 50%를 적용하는데요. 재벌 총수들은 지배적 사업자라고 해서 과표를 계산할 때 20%를 늘린 다음에 거기다가 50%를 계산하고 거기다가 자진 신고율 3%를 빼주고 좀 복잡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금액이 11조 한 600억 정도 돼요. 정확 어떤 기관에서는 11조 366억 이렇게 예. 평가하고 있는데 예. 이제 본인의 재산이 약 19조 정도 이건희 회장님의 돌아가신 분의 돌아가실 당시의 재산을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면 18조가 넘어가고 그중에서 58%인 11조를 세금으로 낸다 이건데 예. 이것은 미술품이라든지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이건희 회장이 다른데 정여를 한다든지 재단에 출연한다든지 이런 게 다 제외된 이론적 가능치가 11조 300억이라는 얘기고요. 예. 여기는 또 땅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만을 계산으로 할 때 이제 이건희 회장님의 상속 재산은 어떻게 개인이 생각할 때는 11조나 세금을 내니까 상당히 큰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약 500조가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 삼성전자 덩치에 비한다면 별거 아니다라는 이런 이제 엇갈린 시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간의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일 때는 주식 세금만 11조를 낸단 말이야 큰 예. 거다. 또 거기다 부동산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겠다. 이런 예. 지금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상속세 그 액수를 내게 내야 될 텐데 몇 년에 나눠서 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식으로 내게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법상에 연부연납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연부연납이라는 것은 해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분배해서 낸다. 총 6년에 나누어서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1조를 내야 된다 하면 그 11조의 6분의 1을 올해 내고 또 나머지 6분의 1은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래서 매해 약 1조 8, 9천억을 나누어 낼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다른 재벌 총수도 대부분 지금 연부 연납 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네, 그럼 뭐를 뭐 팔아서 내든가 그런 얘기도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건 상속세가 11조가 될런지 뭐 그 많아질런지 적어질런지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갑자기 세금을 11조를 내라고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크겠죠. 예. 특히 세금은 이제 현찰을 낸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예. 11조씩 호주머니에 갖고 있거나 집에 금고에 넣어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럼요. 삼성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로 근데 예. 그 대목에서 저 11조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저것이 정권시장에 주가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삼성 지배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상당히 지금 세간에서 주목을 많이 끌고 있는데요. 예. 우선 당장에 현찰을 마련하지 못하면 주식을 팔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삼성에서 돈을 현찰을 수익을 얻어서 갚아야 된다라고 판단하면 그럴 경우에는 회사의 배당을 높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 회사 삼성 계열사는 주가가 올라가는 수도 있고요. 또 아예 물건 자체를 주식이나 부동산 자체를 물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해진 건 하나도 없고요. 주식에 대해서만 11조 세금 그 플러스 알파가 있을 텐데 그 세금은 삼성이 결국은 4월 달에 어떻게 낼 것이냐를 삼성의 승계인들, 상속인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에 따라서 지금 상속세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데요. 어떤 회사 주식은 오르고 어떤 회사 주식은 내리고. 예. 그런데 상당히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 출연하는 방법도 지금 이야기가 되던데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많은 재벌 총수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공익재단이라 하면 삼성 장학재단이라든지 자신들이 실제로는 장학하지만 그것이 공익재단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정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을 한 푼도 물지 않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제 공익재단에 내는 것은 피상속인,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놔야 되는데 예. 유언장을 작성해 놨다고 그러면 예. 만약에 주식 전액을 지금 삼성 장학재단으로 돌린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1988년이죠. 87년 말에 이건희 회장님의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예. 때 대부분 공익재단으로 돌리는 바람에 그 당시에 상속세 낸 금액이 176억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세청이 추가 조사를 해서 5억을 더 걷어서 총 181억을 냈거든요. 예. 우리 흔히 가뚝이라는 회사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가뚝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착한 기업이라 초청도 하고 이랬는데 이 뭐 자그마한 기업이죠. 여기에 그 함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낸 세금이 1,500억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승계할 당시에 181억, 그러니까 오뚜기의 상속세의 10분의 1 정도밖에 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를 낼지 이것은 예. 앞으로 삼성그룹의 세테크 전략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는 일반인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좀 보완책이 필요한 건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상속세라는 것은 이 어떤 자연인이 갑자기 사망을 했을 때 네. 특히 유언 유정을 해놓지 않고 아무런 얘기를 해놓지 않고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이 자녀나 배우자 등 이런 후손들에게 돌아가는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후손들 입장에서는 좀 불로소득적인 측면도 있고 그거보다는 보다 더 크게는 이 상속세를 좀 매겨야 예. 사회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세법학자들, 경제학자들의 논의가 일찍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 네. 조금 그 상속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많지가 않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상속하는 금액이 30억이 넘어가면 네. 50% 세율이 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OECD 평균치보다는 좀 높은 편이어서 이 대목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상속세를 좀 낮춰달라. 심지어 최근에는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도 삼성 상속세를 좀 적게 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뜨거웠습니다. 예. 청와대에 그런 청원이 올라왔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삼성을 아주 좋아하면 그런 얼마든지 아, 네네. 네. 청원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상속세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인데 벨기에 같은 나라는 북구라파의 선진국들이죠. 거기는 상속세 80%예요. 예.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 60%, 또 바로 이웃 나라 일본은 55%입니다. 물론 평균보다는 높지만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고요. 또 지금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예. 아주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몇몇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상속세를 좀 더 매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학자들의 반론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 상속세가 그 개편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래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미래 자동차 패권 전쟁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기에 애플이라는 그룹이 뛰어들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를 2024년에 생산하는 걸 목표로 개발 중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자동차 업체 또 전기차 배터리 이른바 이 잘 나가는 이 미래 산업 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이 부분이 애플의 자동차 사업 진출설로 완전히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예. 뉴욕 증시도 연일 주가가 출렁출렁하고 있고요. 이번 사건은 로이터 통신이 애플의 자동차 자율차 출간 시점을 2024년으로 찍어서 보도를 하면서 예. 불거졌는데요. 애플이 그동안에 자동차를 만들 것이다.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 또 기대해야 된 정확한 확정적 확인 보도가 없었고 애플 측에서도 가타부타 시인도 긍정도 하지 않았고요. 예. 애플은 특히 이제 자동차 팀을 만든 것은 2014년인데 네. 그동안에 자동차 기술진 간에 앞으로 어떤 차를 만들지에 관한 이견이 좀 갈라지는 바람에 도중에 철수했다는 설도 있고 그게 지금 자막에 나오는 프로젝트 타이탄 프로젝트거든요. 예. 예.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 프로젝트가. 예. 그런데 로이터 통신에서 그렇지 않다. 애플은 꾸준히 준비해왔고 2024년에 자동차를 내놓는다. 자,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인데 애플은 거기다가 애플이 내놓는 자동차는 예. 보통 회사의 자동차 테슬라나 이런 자동차 회사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여요. 느낌상 예. 예, 왜냐하면 애플은 기술도 제일 앞서가지만 애플이 자동차를 만드는 이유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을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거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큰 스마트폰,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만들면 자동차 안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지 않냐. 만약에 그런 차가 나온다면 지금 테슬라가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전기차 업체. 완전히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고 실제로 테슬라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밖에 자동차 회사들도 앞으로 기존의 자동차가 아주 완전히 사장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면에서 재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애플의 지금 자동차, 전기차, 자율차 발매 소식입니다. 예, 진짜 궁금해지네요. 근데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라고 하는데 애플은 배터리의 혁신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지금 전기차는 테슬라가 제일 앞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슬라는 자기들은 전기차만 만들고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는 배터리 업체에 맡기는 그런 전략을 17년간 펴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최근 분사했지만 LG 화학이라든지 또는 삼성 SDI 또 SK 이노베이션 같은 배터리 회사들이 세계 최고 회사로서 성장하면서 잘 나갔죠. 테슬라에 많은 납품이나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스스로 배터리를 만들겠다. 최고성능의 배터리를 자체 조달하겠다. 그래서 이미 지금 애플의 배터리 팀에 우리나라 LG 출신들이 총책임자로 거기 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을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로서는 기회와 위기 두 가지가 동시에 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애플이 우리보다도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 쓰게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에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의 성능이 더 좋다면 네. 애플은 결국 우리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갖다 쓸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자동차 회사도 또 배터리 회사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기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건 테슬라가 아닐까 싶어요. 테슬라가 정말 야속할 것 같은 게 이 로이터 보도가 나온 날이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돼서 거래된 첫날이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주가가 예.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날. 예, 그 S&P 500 지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네. 되는데요. 우량주 모임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 회사 주식이 좋다라고 평가해서 인물 평가만 해준 게 아니고 네. S&P 500 지수에 올라가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많은 사모펀드, 해치펀드 이런 데가 특별한 목적 없이 투자할 때 저 S&P 500에 들어가 있는 회사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동안의 테슬라 주식은 스타트업 주식, 아주 출발 초보 단계였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능성은 있었지만은 예. 정규 시장에서 큰 손들은 잘 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S&P 500에 들어가면 큰 손들이 본격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어저께 S&P 500에 테슬라가 창립 이후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폭발할 것이다. 아주 기대를 많이 모으고 일란 머스크도 예. 기도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정작 이 머스크가 우리가 있는 이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가자마자 첫날 주가는 6.5% 폭락했고 폭락이죠. 또 오늘 아침에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애플이 딱 그날 맞춰서 전기차를 진출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애플 전기차 나오면 혹시 휘청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신중한 것이죠. 예. 물론 테슬라가 이걸 뚫고 다시 이길 수도 있고 또 애플의 자동차가 나오는 건 앞으로 3, 4년 후니까 네. 주가는 앞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번에 애플의 전기차 출시 소식으로 인해서 테슬라는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머스크가 좀 머스크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의 경제 얘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